첫인상으로 영자를 골랐던 경수. 그런데 정작 경수는 영자에게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었죠. 도대체 경수는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 거냐? 경수의 그녀는 누구냐? 어쩌면 경수는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게 아닐까요? 조금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의아한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경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자, 바로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지금 경수가 마음속에 은연중에 1순위로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영자입니다. 왜냐면 첫인상을 경수가 영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대답에 약간 문제가 있죠. 바로 보다. 자, 지금 이렇게 치킨을 뜯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자, 바로 그게 뭐다? 이때 경수는요. 자, 지금과 같이 통닭을 이제 뜯는 장면에서 경수는 명확하게 말하죠. 자신이 호감 있는 사람이 네 사람에서 영숙, 정숙, 그리고 정희 이렇게 세 명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명이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세 명 같거든요. 자, 그럼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 경수가 이제 세 명이다. 그 세 명이 순서대로 영숙님, 정숙님, 그리고 정희 이렇게 세 명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명 중에서 이제 한 명이겠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요. 그리고 실제로도 여자들도 이후에 대화를 하면서 자, 우리 영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보니까 지금 경수님은 세 명이 네 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경수가 네 명한테 질문을 하더라. 네, 정숙, 영자, 그리고 정희, 순자 이렇게 질문을 했던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거 잘 짚었죠? 그리고 그만큼 영수님도 경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관찰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결정적인 힌트는 여기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수님이 여기까지 되게 잘 짚었어요. 네, 질문을 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좁혔는데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총 4명에게 질문했는데 한 명에게만 긍정적이고요. 나머지 3명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에 부정적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썩 1번과는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질문을 합니다. 자, 먼저 영자에 대해서 질문한 거 내용을 볼게요. 자, 경수는 영자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인가요? 네, 이 말을 딱 듣고 영자가 표정이 싹 굳어지면서 눈이 돌아가요. 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참 막 자기소개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앉아갖고 당신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입니까? 너 기세다란 말이잖아요. 여성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 않겠죠? 자, 그럼 옆에 있는 정희한테는 어떻게 질문할까요? 정희도 지금 눈이 돌아가거든요? 경수의 이 말을 딱 듣고 뭔가 쎄하다 싶어서 눈이 돌아갑니다. 상대방이 골프를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경수가 정희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경수가 정희를 좋아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어떻게든 지금 이 상대방을 잘 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꺾거나 상대방이 난감해 할 만한, 순간적으로 시선이 돌아가게 할 만한 이런 질문을 안 하겠죠? 그래서 순자도 그렇고 전부 다 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순자한테는 당신 자기소개도 좋아하십니까? 자, 이거 무슨 말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되게,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좋아하시냐랑 자기 개발서를 좋아하느냐는 저는 천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걸니? 라는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순자에 대해서도 뭔가 남자들이 30기 현숙을 보는 것처럼 약간 이제 갑갑해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죠. 우리 31기 현숙도 그렇고. 지금 잘 보면요. 정의, 순자랑 영자 모두 경수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유일하게 대답 중에서 긍정적인 연애 관계를 암시할 수 있는 말을 한 사람은 정숙이에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2화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경수가 정숙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하냐면 정수님 혹시 아이 계획이 몇 명이 되십니까? 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은연중에 이 사람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했거나 혹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를 낳고 미래를 꾸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것이 제가 첫 번째로 우선 경수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는 경수의 이화 기준 1순위가 누군지를 체크해야 한다고 보는 지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경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게 정숙을 특별하게 대합니다. 근데 제작진이 이걸 계속 숨겨요. 자, 어떻게 숨기냐면 경숙과 정수가 인터뷰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 이후에 늘 경수가 정숙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인터뷰 장면을 넣어요. 지금처럼 두 번 쓴 다음 화. 그러니까 1화 때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꽁냥꽁냥하고 잘 지내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귤도 까먹고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을 막 보내거든요. 근데 제작진이 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막 서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경수는 이 머리 상태로 11시에 자가지고 그 이후에 인터뷰를 할 일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두 권 쓴 내용의 인터뷰 장면을 집어넣어요. 이건 둘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좀 이런 식으로 밑장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 와가지고 나는 뭐 호감이 천천히 오른다, 신중하다 라는 내용을 넣게 되면 당연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뭐지? 얘는 귤도 까먹고 서로 이런 식으로 코트도 챙겨주고 경수는 정수 같으면 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등 굉장히 두 사람이 이미 1화 때부터 특별한 장면을 보여줬는데 왜 갑자기 인터뷰 때는 이런 식으로 의아해할 수밖에 없고 경수의 1순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집중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제 부들부들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제작진도. 왜냐면 처음부터 경수의 1순위가 누군지를 까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에이 뭐 끝났네. 그럼 경수는 뭐 정수 같으면 계속 고하겠네. 야, 그럼 누가 이제 방송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모호하게 흐려요.
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다음날 인터뷰 장면을 짜맞추기 한 거죠. 다만 경수도 무작정 정숙에 대해서 무조건 오케이는 아니긴 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숙에 대해서 짜장면 좋아요라고 약간 매기는 빌런 발언이거든요. 이 짜장면 드립치고 너 짜장면 먹어볼래? 이러면 이제 빌런 발언이거든요. 조금 애매하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귀인 데이트 후에 자기소개 때 경수는 다른 모든 여출들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이 꼬름한데 정숙에게만큼은 자녀 드립을 치는 등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줍니다. 질문 자체가 달라요. 예. 그렇게 저는 이때를 기점으로 2화를 기점으로 그 1화와 2화 때까지 현재까지는 또 뒤에 가면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경수의 1순위는 정숙이라고 보고 있고 제작진은 은연중에 경수의 1순위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흐려낸다고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악의적으로 의도한 건 아니에요. 예능이니까 제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제 방송을 듣고 계신 탐정분자 한 분이 이제 손을 들어서 질문하시겠죠. 매니아님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 다음화 예고편에 보니까 지금 영숙을 경수가 데리고 나가지고 대화를 신청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영숙 1순위 아닌가요? 라고 하기에는 조금 두 사람의 말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쨌든 지금 경수는 누군가와 데이트를 했겠죠. 정숙과. 그래서 만약 정숙과 데이트가 잘 안 됐다는 전제하에, 혹은 뭐 그냥 여전히 정숙이 1순위긴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알아본다는 전제하에 그때 경수는 정숙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데이트 한번 합시다. 자, 이 느낌과 나는 솔로 30개의 느낌이 너무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솔로 30대 영수는요, 당시에 1순위가 영자였죠? 그래서 영자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데리고 나가지고 닭발 먹자고 하는 등 데이트 신청도 하고 자기가 먼저 막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요. 기회가 된다면 말 안 해요. 나갑시다. 다음엔 제가 고를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안 고르고 계속 영수가 이제 민기적거려갖고 혼자서 낮자 빠지고 옥순한테 가버리니까 영자도 이제 미련이 생겨갖고 후반부 가서 이제 미련을 뚝뚝뚝 흘리다가 결국 잘 안 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느낌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순위 같은 느낌이에요. 1순위까지는 아니고 현재까지 저는 이제 2화 때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그 탐정님의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경수에 대해서 몰리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경수가 1순위가 누군지를 잡아내야 됩니다. 정숙이란 전제 하에 현재까지 기준이 정말 정숙이 맞다면요, 자연스럽게 경수는 정숙 외에 다른 여성들에게 관심을 지금처럼 기울이지 않을 거고, 그럼 뭡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순자도 그렇고 영자도 그렇고 계속해서 징징거리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지금 영수님이 나한테 들이대서 기분은 좋긴 한데 나는 지금 경수랑 좀 대화를 좀 해보고 싶다고 계속 왜 징징거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화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지 파악이 안 되니까 경수에 대해서 미련이 뚝뚝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대화를 해보고 난 후에 영수와도 비교를 해보고 해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영수보다는 경수다, 이것도 아니고 기회조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나는 솔로 26기 영수가 결국에는 영숙님과 잘 되긴 했지만 방송 내내 계속 부르짖는 게 나는 현숙과 대화를 해봐야 돼, 나는 현숙이 누군지 궁금해 라고 하지만 끝끝내 대화를 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미련을 이제 뚝뚝 흘리는 거죠. 지금 여자들의 심정이 저는 26기 영수 그리고 그때 상당히 많은 출연진들이 현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원리와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판도가요 26기랑 너무 똑같아요. 26기 영호화제랑 지금 31기 경수화제랑 지금 하는 꼬라지가 비슷한 것처럼 너무 비슷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한번 불러냈죠. 네, 영수 불러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영호가 이제 현숙 한번 불러내서 대화하고 현숙이랑 좀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순자로 틀어버리는 그 느낌처럼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경수가 지금 26기 현숙이 된 거예요. 아니 좀 말을 해봐야, 대화를 해봐야 내가 현숙과 더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숙은 영호만 계속 영호무새만 부르짖거나 옆에 있는 광수가 계속 현숙한테 대화하지 마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대화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 당시에 영철화제도 그렇고 영수화제도 그렇고 미련만 이제 뚝뚝 흘리다가 그 당시 26기 경수도 그렇고 결국 이제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신비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신비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거는 처음부터 경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신비주의라고 여성들이 얘기를 하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보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작진이 명확하게 정숙이 1순위라는 거를 모호하게 흐려버리니까 이상하다. 왜 자꾸 경수는 충분히 이 7명 중에서 1명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왜 관심을 아무도 안 가지는 것 같지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은 경수가 신비주의다, 왜 경수가 인기 많지? 라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동시에 시청률을 오르게 하며 그것이 동시에 제작진이 노리고 있는 바라고 저는 보는 지점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런 거와 방송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이미 1순위는 정숙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귤 까줬습니까? 네. 영숙한테 귤 까줬어요? 순자한테 귤 까줬어? 영자한테? 옥순한테? 현숙한테? 정희한테? 아무한테도 안 까줬어요. 잘 보면 경수는요 1화 때 그 거실에서 대화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장면이죠. 그때도 거실에 앉아갖고 대화했을 때도 여자들이 자신한테 말 걸었을 때도요 이런 식으로 입을 가린다거나 뭐? 날? 약간 좀 가짜는 듯한 표정을 짓거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정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은 표정을 짓는 등 정의는 열심히 이제 검지로 입술 만지기를 하면서 호감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정수 빼고는 이제 관심을 안 준단 말이죠. 그럼 답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 경수가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끄느냐?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왜 대화를 안 했냐? 1순위가 정숙이니까요.
그럼 끝난 거 아닐까요? 답 나온 거 아닌가? 네. 그것이 제가 이번 방송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왜 마성의 남자냐? 여자들은 겉모습만 보고 경수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일 거라만 추측을 하고 있지 실제로 그를 데이트하면서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이 진행이 되면서 특유의 그 경수의 까칠한 태도와 어쩌면 경수가 내가 1순위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각자 여자들이 이제 흩어지겠죠.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영숙이 말한 이제 나 유혹하러 나왔다, 그게 정말 경수인지도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경수가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예고편에 나오는 이게 어쩌면 다시 저는 경수라고 봤는데 경수가 아니거나 영철이거나 영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면 유혹한다? 지금 어찌보면 초반에 영숙은요 지금 그 경수하고 영철 모두 얽혔어요. 그러니까 땡땡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파고들려고 한다, 나 유혹하려고 하고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건 뭡니까? 이때까지 영숙과 얽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남는 사람은 영식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군지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지금 초반에 너무 빨리 달렸거나 아니면 경수 2대 경수가 계속해서 거부를 했거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이 파고들어서 나 뺏을 거야 라고 덤벼드는 상황이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원래부터 여자들은 관심이 있었는데 경수의 첫인상에 대해서 영자를 골라놓고는 실제로는 거의 영자랑 대화도 안 해. 그리고 이후에 갑자기 정수한테 드리프트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경수 성격상 그게 티가 나지가 않아. 그런다고 해서 경수가 3화 때 가서야 이제 영숙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등 그 이전에 대해서 티를 내지도 않아. 여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티를 내긴 했죠. 네, 이런 거 보면 이제 대충 다 알고 있긴 한데 알면서 모르거나 아니면 열심히 지방방송 하느라 체크를 못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증폭되고 맞물리고 교차가 되면서 이 신비주의의 구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 상황이 단순히 이제 경수가 매력적입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1차원적인 해석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점점 경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신비주의가 벗겨지게 되고 이 사람과 나랑 안 맞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출연진들이 각자 흩어지면서 춘추 전국시대를 여는 것이 이번 추후에 벌어질 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 그렇게 해서 경수님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저는 경수가 마성의 남자라서라기보다 어느 정도 형성된 판이 경수를 더욱더 특별하게 보인 건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매달리는 사람보다 아직 다 읽히지 않았고 어쩌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 앞에서 더욱더 흔들리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라캉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욕망은 충족보다 미완성된 상태에서 확신보다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더더욱 끌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갖지 못한 것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연애 프로를 보다 보면 우리는 반복해서 이 구조를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은 말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타인을 의식하느라 하는 사람보다 가장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 어쩌면 이번 기수의 경수는 그 구조 위에 올라탄 전형적인 사례이지 않을까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 마이크를 제가 교체를 했거든요. 자, 어떠신지 의견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후원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